네, 이비오 리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3월 온라인 제품 세미나 시간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리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두 가지 브랜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브랜드입니다. 몸이 가벼워질수록 기억도 선명해져야 됩니다 라는 주제를 놓고 4월 프로모션 진행 예정인 진코엠, 칼맥디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봄의 대청소, 봄이면 청소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하게 먼지 제거가 아니라 묵은 공기의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환승이어 프로모션 정보를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트라이트 파트, 뉴트라이트 3월, 4월 비즈니스 핵심 제품과 프로모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몸이 가벼워질수록 기억도 선명해져야 됩니다 라는 주제를 놓고 봄을 기억하는 힘, 그리고 이 봄에 보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힘이죠. 또 이 힘을 보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움직이는 힘입니다. 봄이 되면 날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산책도 많이 가시고 좀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이죠. 칼슘과 비타민 D, 마그네슘, 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섭취하는 것, 또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내용 함께 공유해 드리고요. 이러한 영양소들을 보다 쉽게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칼맥티 정보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얘기 드린 칼슘과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뼈 건강이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라는 영양소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발표된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 지침에 따르면 뼈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중에서 이렇게 골다공증, 어떤 질병에 가까운 증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요. 그만큼 이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이 뼈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는 뼈 건강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 각각의 영양소를 놓고 봤을 때는 뼈 건강도 뼈 건강이지만 그 외에 정말 중요한 다양한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칼슘이라는 것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되면서 신체의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근육도 존재하지요. 바로 그 근육을 우리가 심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기본적으로 신체에서 활용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혈액 응고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상처 회복에 있어서 더 안 좋은 상을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혈액을 응고시킴으로써 그 부분을 회복시키는 단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그 외에 신경전달 물질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칼슘이라는 영양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리더 여러분들 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칼슘이라는 영양소를 단지 뼈 건강 쪽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인 삶을 위해서, 능동적인 삶을 위해서 칼슘이라는 영양소를 단지 뼈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육, 혈액응고, 신경전달 물질에 있어서 핵심 영양소로 소비자들에게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부분도 뼈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칼슘의 가치에 있어서 좀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칼슘이라는 영양소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 칼슘이 과연 어디 많이 존재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일반적으로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뼈와 치아에 우리 신체에 존재하는 칼슘의 99%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혈중의 1%의 칼슘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뼈와 치아의 99%의 칼슘이 존재한다? 그만큼 뼈 건강에 있어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뼈 속에 존재하고 있는 99%의 칼슘보다 혈중에 존재하고 있는 1%의 칼슘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혈중의 1%의 칼슘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뼈라는 곳에 칼슘을 저장하는 거야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혈중에 존재하고 있는 1%의 칼슘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신경전달 물질로서 심장을 뛰게 하거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데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식품에 들어가 있는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그 칼슘은 혈중의 1%의 농도를 충족시킨 이후에 잉여의 칼슘이 뼛속으로 저장되는 흐름을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뼈의 골밀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뼛속에 존재하고 있는 칼슘이 어디로 계속적으로 흡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흡수되는 곳이 바로 혈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혈중에서 내 몸을 지금 당장 움직이는 데 필요한, 즉 근육이라든지 심장을 뛰게 하기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의 원천인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는 뼛속의 칼슘을 흡수시키면서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태여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뼈 건강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가 이 화면에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칼슘을 섭취할 때 골밀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골밀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혈중의 1%의 칼슘의 농도를 항상 유지시켜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뼛속에 칼슘의 농도를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혈중의 1%의 칼슘의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규칙적인 시간대에 정량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혈중의 칼슘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잉여의 칼슘을 뼛속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750mg 정도의 칼슘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영양소를 보게 되면 지금 보는 것은 섭취 기준에 의한 영양소이지만 권장 섭취량보다 좀 한 단계 위의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칼슘의 경우 성인에 대비해서 청소년들에게 좀 더 높은 양의 권장량을 권장을 합니다. 보통의 영양소가 성인 대비 60에서 70%를 아동 청소년기에 권장하는 것에 비해서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성인이 700이라고 한다면 아동 청소년기에는 900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권장량보다, 성인의 권장량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 1000에서 1200 정도를 권장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권장량이 높다라는 것은 그 시기에 칼슘의 중요성이, 칼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칼슘이라는 것은 평생 연령대에서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특히나 청소년기에, 성장기 시기에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 또 65세 이상, 골 소실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그 소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라고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우리 사람들의 이 뼈 형성은 어느 시점에서 많이 일어날까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 최대 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뼈 형성이 되는 시점인데요. 30세 이전에 최대 골량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30세 이전에 뼈의 밀도를 올리면서 성장을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칼슘을 가장 적절하게 섭취하는 시점은 뼈를 만드는 시점이죠. 30대 이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쌓아 올리는 시점에서 좋은 건축 자재를 활용하는 것이 그 건물의 퀄리티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 이후부터는 만들어진 뼈의 골밀도를 조금씩 사람이 활용을 하면서 생존을 하는, 유지 보수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칼슘의 섭취는 30대 이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근육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문헌 자료에 따르면 칼슘의 섭취량이 낮을수록 근 감소의 위험성이 높다라는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뼈와 근육은 항상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그네슘 역시도 칼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문헌 자료에 따르면 이 마그네슘은 노화로 인한 골밀도를 감소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골밀도를 올려주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영양소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칼슘과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 제품 굉장히 많아요. 또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별도로 섭취하는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칼슘과 비타민 D, 여기에 플러스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도 뒤에 설명드릴 칼맥D 제품의 가치에 있어서, 차별성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비타민 D라는 영양소, 뭐 최근 들어서 비타민 D는 너무나 인지도가 높은 영양소이죠. 단지 칼슘의 보조인자였던 과거의 영양소가 아니라 지금 독자적인 영양소로서 지금 보시는 영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행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층 더 나아가서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두뇌 인지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비타민 D라는 영양소가 가치 있는 영양소로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뉴트리라이트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D 제품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타민 D 제품을 칼슘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것이 바로 칼맥D 제품 또는 칼D 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슘 제제를 섭취하면서 또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칼슘이 포함되어 있는 식재료를 섭취하시면서 어떤 식생활 습관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섭취한 칼슘의 흡수율의 정도가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이 칼슘이 일반적으로 신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칼슘 제제를 섭취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을 좀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알코올과 커피,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칼슘이라는 영양소의 흡수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있죠. 바로 비타민 C라는 영양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K, 기능적인 측면에서 칼슘의 가치를, 또 비타민 D의 가치를 또 올려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 함께 섭취하신다면 뼈 건강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건강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희진님께서 주셔서 짠 음식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고 웃자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좀 조절하시는 것도 혈행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좀 조절성을 고려했을 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젊은 나이 때는 크게 차이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짠 음식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는 시점에서, 즉 혈관의 기능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짠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신체 건강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아니라 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자연적인 노화가 일어났을 때를 염두하셔가지고 짠 음식,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서서히 줄여가는 것 권장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들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뉴트라이트 제품, 칼맥드 제품의 차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의 원료가 이중칼슘, 즉 복합배합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 껍질에서 추출한 칼슘, 일반적으로 칼슘의 어떤 양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석회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해조칼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회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해조칼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무기질이, 다른 무기질이, 칼슘의 무기질이 풍부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벌집형 다공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흡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인 칼슘에 비해서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칼슘 원료뿐만 아니라 상승제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주원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주원료가 바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라는 원료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나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그 상승제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영양소인데, 단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칼슘과 마그네슘은 적정한 양이 배합되어 있을 때 상승제로서 그 기능이 흡수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물원전에서 얘기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배합 비율은 2대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칼슘을 500mg 섭취했을 때 마그네슘을 250 정도를 섭취했을 때 2대 1 비율일 때 흡수율을 가장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의 적절한 비율, 여기에 추가적으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흡수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D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이 칼맥디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칼맥디 제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신부들에게 추천을 드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아이에게 전달하는, 나의 일부를 헐어서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뼈가 약해지기가 굉장히 쉽게 했죠. 따라서 임신부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또 당연히 성장기 어린이들 1차, 2차 성장기를 앞두고 계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60대 이상이 되게 되면 뼈가 굉장히 노쇠가 빨라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도 뼈의 노쇠도를 낮추기 위해서, 즉 골 소실을 막기 위해서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성분들 중에서 갱년기가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골밀도 저하인데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칼슘을 섭취할 것을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께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뭐 안희진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늘상 활용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섭취를 해야 되겠죠. 현대인들 중에서 근육을 움직이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뼈의 골밀도가 중요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체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요건들을 충족시켜주는 영양소가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이고요.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칼맥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4월에 프로모션 예정이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봄을 기억하는 힘. 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서 영양소와 더불어서 우리 진코엠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억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 기억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잡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에이, 그래도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흔하지 않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현실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근데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는 현실을 비추는 창의라고 봤을 때 이 영화의 중요한 소재가 되는 기억력이라는 부분도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너무 멀리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억력이라는 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른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힘든 그런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근육에 노쇠가 심해졌어, 혈행의 노쇠가 심해졌어 라고 했을 때 본인의 얘기입니다. 본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는 본인이 가장 행복하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서서히 잃어가면서 실제로 점점 나이가 어려지면서 세상을 떠나는 질병이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에요. 그럼 본인이 행복하니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큰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두뇌와 관련되어 있는 이 질병이라는 것은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는 것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부담 또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연령대에 거쳐서 이 인지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고민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고민이 많은 만큼 인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그 환자들의 발생 주의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지건강 그러는데 인지건강이란 무엇일까? 인지건강이라는 것은 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손상도 있고 그 외에 스트레스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이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인지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지금 보시는 10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현재 현대인들의 인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그런 문제를 다룬 항목들입니다. 혹시 리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없으신가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휴대폰과 메신저를 주로 활용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 내가 암기하는 전화번호가 3개 이하다. 3개 이하다. 과거에는 제가 기억했을 때 우리가 삐삐를 사용했던 시점에서는 친구나 동료들의 번호를 굉장히 많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일반적이 되면서 암기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와이프나 저희 아이 외에는 거의 대부분 전화번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손으로 글씨 쓰는 일이 드물다. 뇌를 자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손가락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씨를 쓰지 않기 때문에 손이 자극받지 않아서, 뇌가 자극받지 않아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창곡이어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보지 않으면 부르기 어렵다. 가사를 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비게이션 없이 길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예전에 지도 보고 다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먹었던 식사 메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일상의 변화가 없을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직장인들이 특히 그러죠. 어제 점심 뭐 먹었지? 그 전날에 점심 뭐 먹었지? 이런 얘기를 소소하게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소소한 얘기거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의 인지기능의 문제 시발점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10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지기능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트렌드 용어로 영츠하이머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아요. 65세 이전에 치매처럼 기억이 감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 디지털 치매라고도 얘기하죠.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을 활발히 활용하기 때문에 뇌의 저장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 인터넷 미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나지 않을 때,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명확하게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그 뭐냐, 뭐 사투리로 뭐 거시기, 뭐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랑 통화하시면서, 다른 분하고 통화하시면서 이게 귀에 스마트폰을 대면서 통화를 하시면서 스마트폰을 찾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손에 자기 스마트폰을 대고 자기 스마트폰을 찾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인지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지건강을 악화시키는 생활습관 어떤 것이 있을까?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면 오래 앉아 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측의 측두엽 두께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과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15분에서 30분마다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가질 것을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사회생활이 부족했을 때, 사회생활이 적은 사람은 기억과 지능을 담당하는, 감정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회색질의 두께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대화하는 습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면 부족이 많이 들어가고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관리하는 소비자분들 또 파트너분들이 수면 건강, 기억 건강에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관리하는 소비자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활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사회생활이 좀 부족하지 않은지. 그렇다면 누군가와 좀 만나야 되는데 네트워크? 그럼 우리 비즈니스로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계신지,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앞서 얘기 드렸듯이 디지털 기기의 사용, 또 식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따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인지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뇌를 자극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고 그 전에 일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 또 어제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빨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뇌가 자극받지 못했고 동일한 사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뇌에서 그 사건들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뇌가 어떠한 사건들을 시시각각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 사건이라고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뇌의 활성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출근길도 매일 똑같이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한 번쯤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한 번쯤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걷는 이런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들을 진행하는 것이 뇌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로 뇌를 자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이란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운동은 기본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감소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감소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그 찌꺼기를 몸 밖으로 빼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운동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분해 효소량을 증가시키면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낮춰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충분한 휴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는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한 이후에 림프를 통해서 몸 밖으로 그 찌꺼기를 배설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뇌의 경우에는 그 구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림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뇌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사용한 이후에 잔존하는 찌꺼기를 내보낼 수 있는 처리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뇌가 사용한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설시킬 수 있을까? 그 시스템을 우리가 글림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림프계. 그 글림프계는 숙면 중에 뇌 척수액을 몸 밖으로 뇌 척수액의 흐름을 조절해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뇌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에서 뇌 밖으로 밀어내는 데 있어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도 그냥 가수면이 아니라 아주 깊게 자는 수면. 그래서 내가 인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항산화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B군, 각각 불포화 지방산 등이 우리 기억력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영양소 중에 은행잎 추출물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모노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능성 원료의 가치를 좀 나타내는 문구인데요. 그대로 제가 발췌해 왔는데 은행잎 추출물은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시킨다라는 문구를 주목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억제된다라는 것은 기억력과 학습의 효율성을 유의적으로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은행잎 추출물, 차별성이 분명히 있죠. 앞서 보여드렸던 영양소 같은 경우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또 단백질 구조,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 등을 만들면서 뇌의 건강을 지켜줬다면 은행잎 추출물은 기본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시켜서 기억력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차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 추출물 꾸준하게 섭취하는 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영양소들이 골고루 고르게 배합되어 있는 뉴트라이트 제품이 바로 진코 M 제품입니다.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기억력이라는 부분이 현대인들에게서 건강상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 가치 있는 영양소를 담고 있는 제품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뉴트라이트 진코 M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언제 섭취하면 좋은 것일까? 미리미리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베타 아밀로이드는 한번 쌓이게 되면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빨에 낀 프라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치아도 마찬가지죠. 프라그가 끼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뇌에서도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기 이전 단계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베타 아밀로이드는 언제 축적이 될까? 나이대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까? 물론 나이대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나이대만으로 우리가 그 시점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무증상 단계에서 건망증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질병상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단계를 우리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평소와 다르게 깜빡깜빡한다? 또는 단어의 활용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셨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손에 쥐고 있는데 스마트폰 어디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차키 쥐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좀 복잡한 주차장 가시게 되면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차장의 그 기둥의 번호를 찍으시는 분들, 기억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섭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제품을 추천할까? 기본적으로 이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순수한 은행잎이 함유가 되어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이라는 것은 100% 플라보놀 배당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은행잎 외에 다른 게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은행잎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잎이라고 하면 우리는 책갈피를 만드는데 노란색 책갈피 은행잎 많이 활용하셨잖아요. 근데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플라보놀 배당체가 높은 은행잎은 노란색 은행잎이 아니라 초록색 은행잎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은행잎이 함유가 되어 있는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진코인 제품은 두 가지 클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그런 클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력이라는 게 베타 아밀로이드 외에도 혈행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력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30%가 혈행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기억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베타 아밀로이드뿐만 아니라 혈행 건강도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진코 M이라는 제품의 듀얼 클레임이 기억력 건강에 있어서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의 상승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원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리얼 진코, 진짜 순수한 은행잎인지 플라보놀 배당체, 퀘르세틴과 캠페롤 그 비율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플라보놀 배당체 외에도 테르펜 락톤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도 이 제품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할 때는 퀘르세틴과 캠페롤 등의 플라보놀 배당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다면 오늘 새롭게 얘기 드리는 부분은 테르펜 락톤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런 성분도 두뇌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뉴트리라이트 진코 M 제품 원료부터 기준이 다른 제품입니다. 푸른 은행잎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즉 혼이 없는 푸른 은행잎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이야. 또 플라보놀 배당체가
포함이 돼 있어. 이 플라보놀 배당체는 다른 제품도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의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부원료가 어떤 부원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형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바로 징코엠 제품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4월 마찬가지로 프로모션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막 쭉 올려주고 계세요. 원료부터 기준이 다르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프로모션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바로 이어가지고 환승예약 프로모션 정보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저는 다시